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 키체인지는 저희가 8월에서 9월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기존의 이제 백본, 즉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산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 세 가지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드린다고 하면 이번 달 포트폴리오 구성에 필요한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거시경제 데이터는 결론적으로 둔화가 됐다. 저번 달보다는 조금 부진하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ETF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자산시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즉 활발히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거래량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식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채권은 약간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대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IPO 같은 경우는 좋게 나타났다든지 테마 기준으로, 금 같은 경우는 좀 나쁘게 나타났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현재 지금 고평가된, 단기 고평가된 자산은 뭔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한국 코스피를 축소하는데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면 일부에 해당되는 경제에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경제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장에 해당되는 것들은 GDP로 저희가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하락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파산,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이클로 인해서 파산의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물 지표 측면에서는 저희가 투자 지표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PMI 숫자를 봤었고요. 이런 영향에 따른 코로나 사이클의 위치와 그리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의 어떤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화폐, 특히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실제 은행들의 대출 태도에 관련돼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7월 말 기준부터 8월 달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쓴 데이터를 요약해 본다면, 저희가 글로벌 코어 인덱스, 즉 매크로 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과 1년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유동성과 모멘텀 지표, 즉 시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과 모멘텀은 저번 달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반대로 투자와 소비로 해당되는 경기의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간 늘거나 약간 줄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즉 경제가 크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시장은 약간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이전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8월 9월 사이에 소폭의 이런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게 된다면 저희가 매크로 측면에서는 아직 회복이 좀 더딘 뿐이지 회복이 되는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상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불마켓의 어느 정도 중간 혹은 중간 이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을 저희가 짚어봤을 때는 지난달, 지지난달에 보면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였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한국의 시장 비중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과 미국과 같은 글로벌 G2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개별 산업별로
일찍이 회복되는 구간이 있었고 또 좀 늦게 회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는 좀 소위 말해서 레거드, 좀 천천히 회복되는 자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약간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장기적으로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매력도가 좀 대폭 많이 감소한 것은 코스피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치자산에서는. 하지만 반대편에 뭐 신흥국 채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GDP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글로벌 대비해서 미국이 GDP 그로스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즉 미국이 좋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그리고 미국 뺀 글로벌이 좋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표시가 됩니다. 즉 작년에 미국이 글로벌에 비해서 미국이 소폭 조금 나빴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보다 글로벌이 좋은 수준이 사실 미미했다. 즉 미국과 글로벌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이클이 딱 지나고 나서 봤더니 훨씬 글로벌이 좋아 보인다, 미국보다는. 즉 2021년 2분기가 될 때까지 골드만삭스는 미국보다는 글로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스탠스를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에 있어서 하락되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가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리만 사태에 비해서 분명히 이런 토탈 파이낸싱이 일어난 론 기준의 딜링컨시 레이쇼, 즉 부도율 같은 것들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리만 사태가 10%를 초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꽤 높은 편입니다. 즉 코로나의 경기 후폭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부분이 여기서 슬로우 다운 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진짜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투자 측면에서 저희가 글로벌리 가장 많이 보는 지표, 대표적인 지표인 PMI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PMI는 주로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긍정적인 경우에는 50을 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50을 하회합니다. 즉 50이 넘어선다는 것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이미 투자에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5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나쁘긴 하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 즉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향후에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들이 90%에 달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는 확실히 좀 좋게 보인다, 50 이상으로 대답한 회사가 62%에 달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시장을 향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산업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드만이 앞에 GDP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사이클을 짚어본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있고 나서의 경기의 어떤 사이클, GDP 수준은 2021년 2분기, 1분기 사이에 있을 것이다. 즉 그때가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즉 2020년 내로 백신이 개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하지만 2021년 상반기나 2021년 하반기 중에 된다면 요 기울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worst case, 가장 나쁜 케이스 기준으로는 빨간색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가 마이너스 1% 정도의 GDP 수준을 가지는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2021년에. 그러면 백신이 개발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백신이 개발되는 시기에 따라서 경기의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 상반기가 아마 회복될 것 같다라고 지금 골드만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그리고 치료된 치료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앞에 팬데믹이 왔을 때 4월 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왔던 7월 말쯤에 지금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치료되는 수치 자체도 다시 증가했다 감소하는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약간 이런 정도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코로나 치료되는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대표적인 가장 큰 중앙은행 10개의 유동성의 공급 규모, 대차대조표의 확대 규모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거대합니다. 리만 사태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한 4배 가까이가 더 돈이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유동성은 향후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자체에 대해서 언제 돈을 그만 풀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회복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아직 꽤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그럼 은행들도 그냥 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렇지는 않다. 대출 태도가 거의 7, 80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수준은 거의 리만 사태가 발생했던 수준입니다. 즉 론 오피서들, 그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리만 사태 수준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 잔고의 규모가 꽤 증가했다가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출 태도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향후에 대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은행의 마진이 여기서 조금만 회복된다고 하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들의 이익이 반대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경기 지표에 있어서 사실 한국이 가장 GDP가 축소가 된 시기가 짧습니다. 즉 코로나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이 반대로 투자자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이클 속에서는 한국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4분기부터 GDP가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GDP가 기저효과를 가지고 반등을 나오는 크기에 대해서 한국은 크게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2020년 전후와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주로 이쪽이 더 기저효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향후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마이너스 금리 혹은 금리가 0에 해당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버블 사이클도 여기서 더 크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경기 지표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보다 이전보다는 조금 개선됐고 시장의 지표는 먼저 빨리 왔기 때문에 조금 슬로우 다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2부에서 저희가 시장에 관련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총합을 해 본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8월 달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자산과 국가들 측면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1년, 2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기반한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다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신용채권 혹은 신흥국 채권과 같은 좀 금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주식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선호를 하고 글로벌리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로 GDP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지금 선별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시장 부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